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금요일은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빠졌고요. 큰 주들도 대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항공주, 여행주에 영향을 줄 테고요. 에어비앤비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이슈만 없었다면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오미크론 이슈만 잘 해결된다면 향후적으로는 V자 반등도 가능한 종목의 성격을 가졌고요. 오미크론 이야기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160불 밑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160불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증시의 문제나 코로나 이슈만 아니면 오기 힘들었던 지지선 160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로는 비농업 일자리가 안 좋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연준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지만 테이퍼링이 느려질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1분기에 테이퍼링을 끝내고 내년에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하락장 분위기에 조금 더 안 좋은 분위기로 이끈 내용입니다. IMF 총재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도큐사인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해킹으로 하락했고요. 메타 하더니 페이스북도 걱정이긴 합니다. 메타는 정말 먼 미래에 투자하는 느낌이고요. 한간에는 메타가 비교할 게 텔라닥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텔라닥 물린 상황처럼 메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이 돌고 대화방에서도 대화가 오고 갔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페이스북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페북은 아쉬운 회사입니다.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분위기라서 작년부터 눈에 띄게 주춤하더니 하락장에 힘을 못 쓰고 있네요. 다른 종목들 오를 때 페이스북, 페이팔 외 몇 종목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졌는데요. 증시에 문제가 있거나 회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내려갈 수 있지만 절대 내려가지 못하는 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이 페이스북은 대략 324불 50 부근 내려온 적이 있었지만 며칠 안에 다시 반등해 주어서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와서 추가 하락이 나온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온 부분입니다. 페이팔은 227불 30 부근 그 아래로 떨어지니 개파락을 하면서 추가 하락까지 나온 상태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 증시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어서 상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페이스북과 페이팔 많이 떨어질 때 클라우드는 상승을 해줬고요. 차별화 장세가 꽤나 길게 이어졌는데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보였고요. 폭락과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큰 차별화 장세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페이팔이 어느 정도에서 하락을 멈추고 장대 양봉으로 고점 탈환을 기대했던 구글이나 열심히 상승 중이던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 줬다면 좋은 증시의 흐름을 할 수 있었는데 발목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봐야 하는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전에 고점을 지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 후 급락하고 열심히 복구 중인데요. 이런 큰 종목이 계속 박스권에서 맴돌고 과거의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와서 상승이 보이지 않으면 그 부분으로 이젠 상승이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이런 장세에는 실망 매물들이 더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가 도미노처럼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도큐나 로쿠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꽤나 위에 있었는데 너무 비정상적으로 마치 상장 폐지할 것처럼 하락을 하니 봐봐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VXX가 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증시가 상승할 땐 VXX가 갭락이나 가파른 하락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더욱 심각한 건 너무 견고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VXX가 막 급등할 때도 있는데 보통 가파른 급등은 금방 내려오는데 견고하게 올라가니 빨리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야 증시 상승은 아니더라도 증시 하락이 멈출 기미가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하락은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반등 지역까지 왔었는데 이 부근이 1차 하락 마감 부분은 아니지만 우선 죽음 반등이든 뭐든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9월 때쯤 나왔던 하락보다 이번에 1차 하락 마감 부분은 좀 더 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9월은 3 정도 떨어지고 1차 하락 마감 부분이 보였는데, 지금은 3보다는 더 떨어져야 1차 하락이 마감될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원하지 않지만 테슬라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테슬라가 1000불을 깨고 내려갈 시 추가 증시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에도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해줬고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럼 우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증시가 한번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바는 상장 폐지 루머가 돌고 있고요. 미국에서 중국을 더 잡으려고 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상장 폐지 부분이 있어서 중국주의 리스크가 더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헝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헝다가 달러 채권 채무 상환을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디폴트 이야기도 나왔고요. 헝다 문제는 이번에는 어찌어찌 넘어갈 것 같은데 내년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매수를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가져갈 종목들을 첫 진입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지 박앤셀이다 하면서 줍줍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절대 싸다고 이것저것 한 주 한 주씩 사서 포트폴리오의 양을 늘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은행주도 하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시티에서는 통화와 재정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서 증시 상승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ECB 총재는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확실하지 않다고 했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대처는 할 거라고 했습니다.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에는 일시적이긴 한데 미국과 유럽은 경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선 금요일에 많이 하락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은 드는데, 차트상은 그냥 이어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멘탈을 잡아야 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걱정하기는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 고작 1차 하락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1차 하락은 마감이 되었다 하고 그때부터 다시 상승 시작했잖아요. 또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그렇다면 매수 기회를 주는 거구나 하면서 멘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매수는 성급하지 않게요. 다음 주는 좋은 증시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